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9년 고흥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고 옛 군청 자리에 600년 전 관할을 복원한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군청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했던 인근 주민들에게는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읍내 옛 고흥군청이 있던 7,000제곱미터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군청 한켠에 밀려 잊혀져 가던 존심당을 말끔히 정비하고 그 옆으로 흥양정을 신축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군청이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과거 흥양형 관아가 복원됐습니다. 고흥 존심당은 나주에 있는 금성관과 함께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600년 전 객사와 존심당, 남희류가 있던 자리까지 흥양형 예터와 관아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관아 학술 연구 용역까지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조선시대 관아의 물류였던 남이루가 현재 봉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남이루를 이곳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존심당, 아문, 남이루가 제 모습을 찾아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제대로 완료가 됩니다. 군청사가 빠져나가면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이 있었지만 고흥군은 도심 속 근린공원 개념으로 관아 복원을 선택한 겁니다.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면서 낙후된 시골 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주변 상권이 더 활성화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청이 세청사로 이전한 뒤에 빈터만 남아 있어서 보기도 좀 아쉽고 그리고 또 몇 년간 공사로 인해서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평소 이 부분이 산책하고 막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오늘 이곳 준공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도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경찰서가 군청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관공서 재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와 검증을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역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방사능과 중금속, 항생물질 등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성 검사를 연간 16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검사도 관내 생산 또는 판매 단계의 수산물을 수집한 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검사를 의뢰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 첫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진상면 황중리 일대와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던 진상면 지게마을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졌다며 위험시설의 붕괴 징후를 사전에 살피고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은 선제적 대피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갑을 지역 의원들 간 분열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과 소극적인 행정을 두고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직격하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의결기관의 한계를 넘어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의 주도적인 추진 등 여수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무난하게 조기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정치의 중심인 시의회가 갑을 지역구 의원들의 일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지역사회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에 대해 정말 저 의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모두가 정말로 저는 협치하고 화합하고 가불이라는 그 내용 속에 가불만 있지 저는 큰 틀에서는 가불을 생각해본 사실도 없고
시의회는 그러면서 지난 1년 시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정조준에 직격했습니다. 민선 8기 1년 동안 시 주요 현안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고 매듭 짓지 못해 공전하면서 지역 전체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초래하고 장기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 공무원의 공금 횡령, 각종 소송에서 줄 패소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 등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 웅천 생숙 문제를 두고는 시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지역 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된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의장님한테 올리면은 의장님께서 다시 저희한테 상에 오면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이제 상임위에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리할 것이고요. 이 밖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시기와 장소의 적정성 등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 정부가 의회와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 1주년. 그동안 입장 표명을 아껴오던 여수시의회가 시 정부를 정조준에 직격하고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견제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산적한 지역 현안의 방향타가 어떻게 설정될지 지역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에서는 민선 4기 돌교육감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교육 성과와 방향성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지역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다소 짧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지적되고 있는 순천 지역의 통학 문제 등 동북권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순천만 생태교육원에는 김대중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과정과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이란 주제 아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공존교실을 구축하고 전남형 교육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독서 인문 교육을 강화하고 또 교육을 학생의 진로에 일치시키는 역량 중심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개인별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진로 진학과 취업까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남만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공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의 발언 이후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 시간. 교육 대전환에 앞서 교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개선하고 추락한 교권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향에 대한 실제 동북권 지역민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은 다소 짧았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미리 학부모들의 질문을 취합했지만 학교 교장과 시의원 등을 제외한 시민의 질문을 받은 건 2명 남짓이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보도된 동북권의 교육 현안인 순천 지역 초등학생 통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이후 과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진 않는 상황. 김 교육감은 현재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 지역 통학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좀 순천 지역 통학 문제를 답변이 준비가 안 돼서. 민선 4기 1년 김대중 교육감이 시행한 적지 않은 전남교육 성과와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의 8번째 관광 웹드라마 꿈꾸는 섬이 어제 시사회를 갖고 공개됐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여수문화홀에서 시민과 언론인, SNS 기자단,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8번째 관광 웹드라마 꿈꾸는 섬 시사회를 갖고 여수 관광 SNS 힐링 여수야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여수시의 이번 관광 웹드라마 꿈꾸는 섬은 거문도 죽촌마을 설화를 모티브로 한 내용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이사월이 참여한 OST, 여수 관광자원을 활용한 빼어난 영상미까지 더해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0으로 전분기보다 10.4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3분기 경기가 2분기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경영 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27%로 가장 많았고 내수 소비 둔화가 18%, 고환율 지속이 12%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집중호우 때 저지대 주택과 아파트 침수 피해를 막아주는 물막이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광주에 설치돼야 할 물막이판 중에 한 개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장마에 주민들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주 닷새 동안의 장마로 주택과 상가 등 1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저지대에 있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걱정이 큽니다. 한 300mm 엊그제처럼 많이 와버리면 강기처럼 많이 범람할 정도로 와버리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옛날부터 좀 그랬어. 행정안전부는 상습 침수구역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주택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규격에 맞는 물막이판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최대 높이 50cm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와 구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광주에는 침수 위험이 높아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아파트와 주택은 모두 41곳, 지하 주차장은 73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 물막이판 설치는 단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5월 각 구청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였다면 촉박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몰리니까 이제 촉박한 거죠.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업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막이판이 제작되더라도 일부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설치를 꺼리면서 차라리 관리가 편한 모래주머니를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요조사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이게 회의해보고 결론적으로 최종 이제 자부담이랑 저희가 안내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 없다. 각 자치구는 이번 달 내로 물막이판 설치를 끝낼 계획이지만 장마는 그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자치구의 장담대로 7월 말에 설치가 끝난다면 8월과 9월에 오는 태풍 피해라도 막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시의 각 자치구 늑장 행정에 주민들은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위한 인력 충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인원은 모두 13명으로 사후 활용을 총괄하는 추진단장 1명과 실무 전문가 3명, 회계와 건축, 토목 분야 직원 9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항만공사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오는 9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말부터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상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중마동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문의가 꾸준히 매일 들어오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상담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세입자는 전남도 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면 무이자 전세 대출과 긴급 복지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교 중 절반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전라남도 학교 성면 조사 정보 공개 청구 자료를 보면 도내 초중고 866개 가운데 45.4%인 393곳에 성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수는 성면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가 54곳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성면 철거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안전지침을 어기는 철거 업체에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에 여수 예울마루와 장도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재단은 지역 고유 특색과 매력을 지닌 회의시설이나 장소, 즉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대한 공모 신청 결과 여수 예울마루와 장도가 이색적인 매력을 가진 전시 기반 시설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된 여수 예울마루와 장도에 대해 공동 홍보 콘텐츠 제작과 시설 개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